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수술방에 CCTV를 기본적으로 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이걸 뭐 단순히 좋아요, 구독뿐만이 아니고, 이런 거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편에 대해서는 좀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CCTV가 필요한 이유, 우리 수술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낱낱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의사들이 바쁘거나 또는 생각 외로 실력이 없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못한다든가, 정형외과 의사가 뼈를 잘 못 맞춰요.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산부인과 영역에는 복강경이라든가 이제 요실금 수술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괜찮았는데 15년 전에는 요실금 수술이 막 처음 도입했을 때 의사가 못해서 기구상이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형외과에서도 또는 신경외과에서도 그런 일도 성형외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성형외과에서는 요즘에 조금 줄었어요. 왜냐하면 성형외과가 많이 거대 자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는 간호조무사가 그 실질적인 주인이고 그 사람 얼굴 마담은 이제 성형외과 의사고 성형외과 의사가 외래해서 수술을 잡으면은 자기가 다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나쁜 경우죠. 이거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인데 이 수술은 이제 배우는 목적도 있지만 어떤 목적이냐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주로 종합병원에서 일어나는데 제가 있는 창원의 못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그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7년, 8년 전에 그 병원 근무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한 인물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뭐 증언해 줄 사람이 많은데 이게 개선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난 그거 보고 우리나라는 의사가 이 정도로 사기를 치고 이 정도의 큰 병원이 어떻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진행을 하는가, 이걸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세 번째는 섀도우 의사. 나는 A라는 의사한테 맡겼는데 B라는 의사가 하는 거죠. 이것만 해도 양심적이죠. 어찌됐든 의사가 하는 거죠. 물론 나한테 해달라는데 옆 사람이 하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의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나마 이게 양반이지만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항상 말했죠. 대형 되게 전문 병원이고 그 전문 산부인과 전문 병원을 예를 들게요. 그 산부인과 전문 병원이 그 지역에서 나름 어떤 한 구에서 1등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산부인과 의사가 10명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섀도우 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쁘니까 인기 있는 의사들은 밖에서 계속 외래에서 환자 꼬시고 그 얼굴만 비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이런 예도 있어요. 산부인과 예를 보면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복강경을 하다 보면 배꼽을 꼬매야 되죠. 또는 뭐 배꼽하고 3개 뚫으면 3개 다 꼬매야 되죠. 뚫은데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맹장 수술이면 웬만한 거 다 하고 자기가 다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 우리 그 배 꼬매는 거는 그 의사를 시킨대. 그 의사 말고 그냥 그냥 무자격자죠. 뭐 간호사도 무자격자죠. 일단은 또는 간호사만 해도 다행인데 아예 무자격자가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은 무자격자는 의료 수술방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들어와요 요즘에. 우리 저희 병원은 무조건 다 자격자만 들어옵니다. 간호사는 들어올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의사 간호사는 들어오고 나머지 못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예를 들자면 아기 꺼내고 배가 9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복막이라고 했어요. 복막 정도만 닫으면 일단 장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자궁도 나오지 않아요. 그 나머지 8개 층은 무자격자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또는 이제 대학병원이면
교수님은 나가고 나머지 8개 층은 우리 레지던트가 닫습니다. 저도 닫았죠. 뭐 그건 불법은 아니죠. 어차피 교육기관이고 레지던트 의사죠. 그렇지만 이제 다른 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전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의사가 중요한 것만 하고 비의사가 나머지를 설거지한다 그러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연속해서 어떤 한 의사가 인기가 좋은 거, 산부인과 의사 같은 경우 또는 성형외과 의사 눈만 쫙 앉혀놔요. 4개 방에 중요한 부분만 슥슥 하고 자기는 또 나머지가 탁 하고 이런 것들도 아주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기 좋은 의사들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인기 많을수록 대리 수술이나 중요한 부분만 하고 마무리 수술은 다른 의사가 하더니 다른 아예 부자격자할 가능성들이 있어요. 사실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한 거의 7, 80%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엔 좀 낮아서 한 반 정도라고 접하겠습니다. 무자격자는 반은 안 되지만 어찌됐든.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해야죠. 그런데 마취는 사실 수술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마취과 의사가 하지 않고 그냥 무자격자가 하는 거예요. 무자격자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엄청 많이 봤습니다. 무자격자라는 것은 의사가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으신가요? 사실입니다. 혹시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남자 의사 또는 여자 의사가 마취과 의사인데 자기가 마취하러 오는 사람이 성별이 다르다. 그럼 의심해야 되고 또 그 의사 선생님들을 꼭 얼굴을 확인하고 자기 마취할 때 그 의사가 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전문병원 같은 경우, 산부인과 전문병원 같은 경우 365일 당직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꽤 잘 되는 병원 같은 경우. 그럼 그분이 365일 동안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한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그나마 그 병원에 속하지 않는 마취과 의사 선생님 오시는 경우는 애교고 아예 무자격자가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 또는 의사가 킵해야 되죠. 적어도 수술방 언저리 왔다 갔다 해야죠. 근데 아예 마취만 해놓고 자고 있어요. 방에서. 그리고 그냥 간호사한테 보라 그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직업윤리가 아니죠. 또 7번째는 이제 쓰지 않는 기구라든가 뭐 더러운 기구라든가 재활용 같은 거를 거기서 감시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IO를 맞춰갖고 납품된 개수하고 의료보험 개수하고 맞춰보기도 합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 그런 거라든가 위생상 나쁜 기구를 쓰는 거 떨어진 경우인데 싹 집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체크해낼 수 있고 의료 사고의 조작 이것도 CCTV가 있으면은 우리가 해낼 수가 있습니다. CCTV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료 사고가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 많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만 해도 애교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의료 사고 안 날 수 없거든요. 의료 사고는 의료 과오가 아닙니다. 의료 사고는 자기가 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가 의료 사고고 의료 과오는 의사가 잘못했다 하는 게 의료 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병원 온다고 100%다 살면 뭐 의사상에 죽는 사람 아무도 없게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의료 과오를 가릴 때는 필요하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거냐? 의료 사고를 감추기 위한다. 이런 거는 애교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번에 방송에도 나왔죠. 코 수술하다가 죽었는데 심장마비 왔는데 한마디로 해서 우리 막 이렇게 심장 마사지 해야 되죠. 근데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라 코를 꼬매고 있습니다. 왜? 코를 꼬매야지
수술은 잘 됐는데 밖에서 죽었다. 회복할 때 불가사의한 이유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테이블 다이는 없다. 테이블 다이, 테이블에서 죽는, 수술실 안에서 죽는 거는 의사 과오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죽으면 일이 복잡해진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속이는 거죠. 살려서 나왔다. 근데 회복실에서 죽었다. 우린 잘했는데 운이 나빴다. 이렇게 몰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렇게 된 데는 의사만의 잘못은 또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은 멱살잡이 두들겨 부시고 깽판 치고 뭐 관들고 이것부터 하죠. 이게 후진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항상 민도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왜 감히 민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냐면 못 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3만 3천 불이 넘어갑니다. 이제 3만 3천 불이면 일본에 거의 15년 전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굉장히 우리나라도 잘 살아요. 근데 하는 꼬라지들은 전부 다 미개합니다.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게. 차라리 변호사를 서서 소송을 하면 의사도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저는 의사니까 의사 편도 제가 한번 들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공든탑이 무너지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또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잘 된 건 아니죠. 그래서 CCTV도 달아야 된다. 다만 그에 맞게 병원 앞에서 시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막아야 됩니다. 소송을 걸어서 해결해라. 데모에서 이미지 나빠져서 매출액을 타격을 입혀서 나한테 유리하게끔 합의를 물겠다.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죠. 이것도. 그럼 이거 자력구제라는 법의 원칙에 반하는 거죠. 법은 자력구제라는 게 뭐냐? 억울한 일 했는데 자력으로 가서 풀겠다. 이거잖아요. 이거 하면은 법이라는 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막아주십사. 그래서 제가 공정하게 CCTV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의료사고 때 깽판 치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그 깽판 치는 사람이 정말 부당하다면은 당연히 다 부당하죠. 병원이 소송 걸어서 그분을 진짜 망하게끔도 하는 이런 법, 그 민사재판, 형사재판이 다뤄쓴다면은 이런 일들은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들도 자정이 안 됩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이거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제가 뭐 대구, 포항 뭐 이런 데서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